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종합뉴스입니다. 안산시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출입 통제와 현장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존에 관리 중이던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 음식점 404개소에 동전 노래방 단란주점을 새로 추가해 총 625개 업소에 대한 방역과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승아 기자입니다. 안산시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출입 통제와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의 방역, 현장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당초 지난 10일부터 24일 자정까지 해서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 연습장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기존 관리 중이던 클럽, 룸살롱 등 모든 유흥주점, 일반 음식점 404개소의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하고 코인 노래 연습장 39개소, 단란주점 182개소 등을 새로 추가해 총 625개 업소에 대한 방역과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지역 내 클럽 등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시 공무원과 경찰 등 70명을 동원해 집중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도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공동체의 안전과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업소는 이용하지 마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누구든 언제라도 감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 혹시라도 모를 무증상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KBCS 박승아입니다. 성남시가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사례 증가 및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관내 모든 단란주점 18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클럽과 유흥주점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오는 6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남시가 25일 수도권 감염 사례 증가 및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에 따라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관내 모든 단란주점 18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클럽과 유흥주점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6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클럽 8개소, 유흥주점 308개소에 단란주점 186개소가 추가돼 모두 502개소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3일 구와 구 직원 4개 반 40명 합동 점검반을 꾸려 단란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개시 및 이행 여부 확인 점검에 나섰으며 현재 이들 시설은 모두 영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지역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 위기 상황을 엄중히 여겨 이번 조치에 운영자 및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 광명시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2024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승아 기자입니다. 광명시를 경제 자족 도시로 만들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경기도에 신청했던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 사업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일 실시 계획인가 고시됐습니다.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는 2016년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경기도시공사, LH 등이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 무진해동 일원 244만 9천 제곱미터에 2024년까지 2조 4천억 원을 들여 도시첨단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유통단지, 공공주택지구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명 유통단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면적 29만 7천 제곱미터 중 14만 1천 제곱미터를 유통시설 용지로
만 제곱미터는 지원시설로, 14만 5천 제곱미터는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로 설계하여 종전, 주택지구 내의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여건 속에 재해, 재난 등에 노출되어 있는 유통업체들을 이전 정비해 안정적인 영업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자인 LH는 조만간 보상 절차에 들어가 내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 사업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유통업체의 계획적인 정비로 무분별한 난개발 해소 및 집적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을 제고에 기여하여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광명시가 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CS 뉴스 박승아입니다. 시흥시가 코로나19 1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습니다. 시는 설치된 현장 사무실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해 현장 사무실을 오는 6월 7일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소식 권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흥시에 1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2일 확진 환자 발생 즉시 해당 지역 동행정복지센터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등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는 이날 설치된 현장 사무실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하고 해당 현장 사무실은 오는 6월 4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하고 있던 상시방역단은 확진 환자 거주지 주변과 공유공간 등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으며 시흥시가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방재단을 활용해 정황 일동 소재, 상가 등에 대해서도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가 환자가 발생한 동행정복지센터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한 것은 첫째도 시민의 안전, 둘째도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이라며 상주 인력을 두고 혹시 모를 확진 환자 발생 상황과 방역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시흥시는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함께 시흥시 10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역학조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시 홈페이지나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 이상으로 KBC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